안녕하세요. 리액트와 넥스트, JS 통합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패턴들을 배워봅니다. 컴포넌트 설계부터 서버 사이드 렌더링, 에러 처리까지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퀴즈 7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액트 컴포넌트 설계의 기본 원칙과 커스텀 훅 만들기를 시작으로 넥스트, JS 설정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차이점을 다룹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꼭 필요한 로딩 상태 관리와 에러 바운더리 처리까지 배워봅니다. 각 주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되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컴포넌트 설계의 중요성입니다. 리액트 컴포넌트는 레고 블록과 같습니다. 각 블록이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죠. 컴포넌트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재사용 가능한 UI 단위를 만들 수 있고 한 곳만 수정하면 모든 곳에 반영됩니다. 프라푸스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현대 웹 개발의 기초입니다. 컴포넌트를 유연하게 만드는 방법은 프라푸스를 잘 설계하는 것입니다. 버튼 프라푸스 인터페이스로 컴포넌트가 받을 속성을 정의하죠. 베리언트와 사이즈에 물음표를 붙여 선택적 속성으로 만들고 기본값을 설정하면 사용하기 쉬운 API가 됩니다. 타입스크립트의 인터페이스로 타입을 명확히 정의하면 개발 중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컴포넌트로 여러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버튼 컴포넌트는 프라푸스로 유연성을 확보한 좋은 예입니다. 버튼 프라푸스 인터페이스에서 칠드런은 버튼 안에 들어갈 내용을, 베리언트는 프라이머리 또는 세컨데리 스타일을, 사이즈는 크기를 결정합니다. 안클릭으로 클릭 이벤트를 받고 디세이블드로 비활성화 상태를 관리하죠. 베리언트와 사이즈의 기본값을 설정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프라이머리와 MD가 적용됩니다. 베이스 스타일은 공통 스타일이고 베리언트 스타일은 사막 연산자로 프라이머리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색상을 적용합니다. 이런 패턴을 잘 익혀두면 실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컴포넌트 설계의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설계된 컴포넌트는 정말 필요한 것만 외부에서 제어하도록 합니다. 모든 상황을 대비하려다 프라푸스가 20개, 30개로 늘어나면 오히려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레고 블록처럼 단순하면서도 조합 가능한 구조가 좋은 컴포넌트입니다. 프라푸스의 기본값을 적극 활용하세요. 그리고 하나의 컴포넌트는 하나의 역할만 담당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커스텀 훅입니다. 비슷한 상태 관리 로직이 필요할 때마다 유스스테이트와 유시팩트를 반복 작성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요리사의 비법 레시피처럼 한번 완성된 로직을 어디서든 꺼내 쓸 수 있게 해주죠. 반복되는 로직을 재사용할 수 있고 로직을 한 곳에서 관리하면 버그 수정도 쉽습니다. 컴포넌트는 UI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코드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커스텀 훅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함수 이름은 반드시 use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리액트가 훅인지 일반 함수인지 구분하는 규칙이죠. 하나의 훅은 하나의 관심사만 다루도록 작게 유지하세요. 너무 많은 기능을 하나의 훅에 넣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객체로 반환하면 사용하는 쪽에서 필요한 것만 구조 분해할 수 있어 유연합니다. 유스패치 커스텀 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훅은 API 호출 로직을 재사용 가능하게 만든 예제입니다. 유스스테이로 데이터, 로딩, 에러 3가지 상태를 관리합니다.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 로딩은 로딩 중인지 여부, 에러는 에러 정보를 담습니다. 유시팩트 안에서 패치 데이터 함수가 실제 API 호출을 수행하죠. 트라이 블록에서 세트 로딩을 true로 설정하고 패치로 데이터를 가져온 후 세트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캐치 블록에서 시터어로 에러를 기록하고 파이널리 블록에서 항상 세트 로딩을 펄스로 되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해도 로딩 상태가 영원히 true로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체 형태로 새 상태를 반환하면 사용하는 쪽에서 원하는 것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Next.js입니다. 순수 리액트 앱은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되어 검색 엔진 보디 빈 HTML만 봅니다.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구글 검색에 안 나온다면 매우 답답하겠죠. Next.js는 서버에서 미리 렌더링하여 설을 개선합니다. 게다가 파일 기반 라우팅이 자동으로 제공되고 이미지 최적화 같은 기능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강력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Next.js의 핵심 설정을 알아봅시다. 리액트 스트릭트 모드를 true로 설정하면 개발 중 잠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즉 도메인즈에는 외부 이미지를 가져올 도메인을 명시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보안상의 이유죠. env 객체로 환경 변수를 클라이언트에 노출할 수 있지만 민감한 정보는 절대 여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리더렉트 함수는 URL이 변경되었을 때 사용자를 자동으로 새 경로로 안내합니다. 퍼머넌트 true는 301 연구 리다이렉트입니다. Next.js 설정 파일의 실제 코드입니다. 먼저 맨 위의 타입 주석은 타입스크립트 자동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리액트 스트릭트 모드는 개발 중 경고를 표시해주고 이미지 즉 도메인즈는 example.com과 cdn mysite.com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게 허용합니다. env 객체는 process env API URL을 클라이언트에 노출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여기에 API 키를 넣으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리더렉트 함수는 비동기로 리다이렉트 규칙을 반환합니다. 올드 페이지로 접근하면 뉴 페이지로 영구 이동시키죠. 마지막으로 마줄 엑스포어츠로 설정을 내보냅니다. 이 설정만 있으면 Next.js가 알아서 최적화된 앱을 만들어줍니다. 환경 변수 보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NextView 접두사가 붙은 환경 변수는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 번들에 포함되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열면 그대로 노출되죠. API 키,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 이 접두사를 붙이면 안 됩니다. 서버에서만 사용할 변수는 접두사 없이 프로세스 env로 직접 접근하세요. 이렇게 하면 서버 측 코드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클라이언트에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SSR과 CSR의 차이입니다. SSR은 서버에서 완성된 HTML을 보내는 것이고 CSR은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을 그립니다. 레스토랑에 비유하면 SSR은 완성된 요리를 받는 것이고 CSR은 밀키트를 받아 직접 조리하는 것과 같죠. SSR은 초기 로딩이 빠르고 서에 유리합니다. CSR은 상호작용이 빠르고 서버 부하가 적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SR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뉴스 사이트처럼 검색 엔진 최적화가 필수인 페이지입니다. 구글 검색 결과에 나타나야 하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을 때 미리 보기가 제대로 나와야 하죠. 또한 초기 로딩 속도가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 이커머스 사이트의 상품 상세 페이지 같은 곳에서는 SSR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빠르게 정보를 보는 것이 매출로 이어지니까요. SSR과 CSR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쪽은 SSR 방식입니다. getServerSide 함수는 서버에서만 실행됩니다. 이 함수 안에서 API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가져온 후 프라푸스 객체로 감싸서 반환하면 페이지 컴포넌트에 전달됩니다. 서버가 HTML을 완성해서 보내기 때문에 검색 엔진 보디 콘텐츠를 볼 수 있죠. 아래쪽은 CSR 방식입니다. 유스스테이트로 포스트 상태를 만들고 유시팩트에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API를 호출합니다. 페이지가 먼저 로드된 후 데이터를 받아오죠. 실시간으로 자주 바뀌는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서가 중요하면 SSR, 사용자별로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CSR을 선택하세요.
반대로 CSR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시보드나 관리자 페이지처럼 로그인 후에만 접근하는 페이지입니다. 어차피 검색 엔진에 노출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자주 바뀌는 페이지, 예를 들어 주식 차트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같은 곳도 CSR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상호작용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 드래그 앤 드롭이나 복잡한 폼 같은 것들은 CSR로 구현하는 것이 사용자 경험이 더 좋습니다. 5번째 주제는 로딩 상태 관리입니다. 비동기 작업 중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버튼이 고장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니 여러 번 클릭하게 되고 중복 요청이 발생하죠. 결제 버튼을 예로 들면 한 번의 주문에 2번 결제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 등처럼 현재 상태를 보여주면 사용자는 안심하고 기다립니다.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필수 기능입니다. 로딩 상태 구현의 핵심을 알아봅시다. is submitting 상태 변수로 현재 제출 중인지를 추적합니다. 핸들 클릭 함수 시작 부분에서 이미 제출 중이면 바로 리턴하여 중복 클릭을 막습니다. try finally 구문이 중요한데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파이널리 블록이 실행되어 is submitting을 펄스로 되돌립니다. 만약 에러가 발생했는데 파이널리가 없다면 버튼이 영원히 비활성화 상태로 남게 되죠. 그리고 버튼을 디세이블드로 비활성화하고 텍스트를 처리 중으로 바꿔서 시각적으로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실제 로딩 상태 관리 컴포넌트입니다. useState로 is submitting 상태를 만들고 핸들 클릭 함수에서 먼저 is submitting이 true면 바로 리턴합니다. 이것이 중복 클릭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죠. 그 다음 set is submitting을 true로 설정하고 try 블록에서 unsubmit을 기다립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파이널리 블록이 실행되어 set is submitting을 펄스로 되돌립니다. 에러가 발생해도 버튼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 보장됩니다. 버튼의 디세이블드 속성과 클래스 네임으로 비활성화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사망 연산자로 텍스트를 처리 중과 제출하기 사이에서 바꿉니다. 이 패턴은 결제, 회원 가입, 데이터 저장 등 모든 비동기 작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 주제는 에러 바운더리입니다. 리액트에서 컴포넌트 렌더링 중 에러가 발생하면 전체 앱이 언마운트 됩니다. 작은 버튼 하나의 에러로 화면 전체가 흰색이 되는 거죠. 금요일 저녁에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정말 황당하겠죠. 건물의 방화문처럼 에러를 격리하여 전체 앱을 보호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전체는 생존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대체 UI로 우아하게 실패를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러 바운더리 구현 방법입니다. 아쉽게도 클래스 컴포넌트로만 구현 가능합니다. 이것은 리액트의 제약 사항이죠. getDerived StateFromError 메서드는 하위 컴포넌트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호출됩니다. 여기서 헤이저러를 true로 바꿔서 대체 UI를 보여주도록 합니다. 컴포넌트 didCatch에서는 에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보통 센트리나 라그라키트 같은 에러 리포팅 서비스로 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겪은 에러를 개발팀이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여러 개를 배치하여 세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러 바운더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use 클라이언트 지시어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임을 명시합니다. 프라푸스 인터페이스에서 children은 보호할 실제 컴포넌트, 폴백은 에러 발생 시 보여줄 대체 UI입니다. 스테이드는 헤이저러 불린 값만 들어갑니다. 컨스트럭터에서 헤이저러를 펄스로 초기화하고 getDerived StateFromError는 에러가 발생하면 헤이저러를 true로 바꿉니다. 컴포넌트 didCatch에서 에러 정보를 콘솔에 출력하는데 실무에서는 여기서 센트리 같은 서비스로 전송하죠. 렌더 메서드에서 헤이저러가 true면 폴백을 보여주고 아니면 children을 그대로 렌더링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렌더링 중 에러만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벤트 핸들러나 비동기 코드의 에러는 try catch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퀴즈 한 번입니다. 리액트 컴포넌트 설계에서 버튼 프라푸스 인터페이스의 베리언트와 사이즈 속성에 물음표가 붙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번, 해당 속성들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전달해야 함을 나타낸다. 두 번, 해당 속성들이 선택적이며 전달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적용됨을 나타낸다. 세 번, 해당 속성들이 널 값만 허용됨을 나타낸다. 네 번, 해당 속성들이 런타임에 동적으로 결정됨을 나타낸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퀴즈 한 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해당 속성들이 선택적이며 전달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적용됨을 나타낸다. 타입스크리프트에서 속성명 뒤에 물음표는 해당 속성이 선택적, 즉 아프셔널임을 나타냅니다. 코드에서 베리언트 프라이머리, 사이즈 램디와 같이 기본값을 설정해두면 컴포넌트 사용 시 이 속성들을 명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하는 측에서 매번 모든 속성을 전달할 필요 없이 유연하게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퀴즈 2번입니다. 컴포넌트 기반 설계가 등장하기 이전 개발자들이 비슷한 UI를 구현할 때 겪었던 주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코드 실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사용자 경험이 저하되었다. 두 번, 비슷한 UI마다 코드를 복사하여 수정 시 모든 곳을 찾아 변경해야 했고 누락 시 일관성이 깨졌다. 세 번,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로 인해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했다. 네 번, 서버와의 통신이 불가능하여 정적 페이지만 만들 수 있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퀴즈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비슷한 UI마다 코드를 복사하여 수정 시 모든 곳을 찾아 변경해야 했고 누락 시 일관성이 깨졌다. 컴포넌트 설계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비슷한 UI가 필요할 때마다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었습니다. 버튼이 10개 필요하면 10번 복사했고 색상 변경 같은 수정이 필요할 때 10군데를 모두 찾아 수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UI 일관성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이런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퀴즈 3번입니다. 다음 중 잘 설계된 리액트 컴포넌트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번, 한 곳에서 수정하면 해당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 반영된다. 두 번, 기존 컴포넌트를 조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다. 세 번,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20대 30개의 프라푸스를 미리 정의해둔다. 네 번,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도 다른 컴포넌트와 자유롭게 조합될 수 있다. 어떤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퀴즈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20대 30개의 프라푸스를 미리 정의해둔다.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너무 많은 프라푸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대비하려다 보면 프라푸스가 20개, 30개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컴포넌트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잘 설계된 컴포넌트는 정말 필요한 것만 외부에서 제어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레고 블록처럼 단순하면서도 조합 가능한 구조가 좋은 컴포넌트 설계입니다. 퀴즈 4번입니다. 버튼 컴포넌트 코드에서 베리언트 스타일 변수가 사막 연산자를 사용하여 스타일을 결정하는 방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한 번, 코드 실행 속도를 최적화하여 렌더링 성능을 높인다. 두 번, 베리언트 값에 따라 조건부로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여 하나의 컴포넌트로 여러 디자인을 표현한다. 세 번, CSS 파일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어 번들 크기가 줄어든다. 네 번, 타입스크리프트의 타입 검사를 우회하여 더 유연한 코드 작성이 가능하다. 생각해보세요. 퀴즈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베리언트 값에 따라 조건부로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여 하나의 컴포넌트로 여러 디자인을 표현한다. 사막 연산자를 사용한 베리언트 스타일은 베리언트 프라프의 값이 프라이머리인지 아닌지에 따라 서로 다른 스타일 클래스를 반환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하나의 버튼 컴포넌트만으로 프라이머리 버튼, 파란색 배경의 흰색 글자, 그리고 세컨더리 버튼, 회색 배경의 회색 글자 두 가지 디자인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라푸스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핵심 패턴입니다. 퀴즈 5번입니다. 쇼핑몰 서비스에서 장바구니 담기, 구매하기, 찜하기 버튼을 구현할 때
잘 설계된 버튼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각 버튼마다 별도의 컴포넌트를 만들면 코드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두 번, 하나의 컴포넌트로 프라푸스 조합을 통해 모든 버튼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 유지보수와 일관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세 번,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 수가 많으면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네 번, 버튼 클릭 이벤트는 반드시 상위 컴포넌트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퀴즈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하나의 컴포넌트로 프라푸스 조합을 통해 모든 버튼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 유지보수와 일관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잘 설계된 버튼 컴포넌트 하나만 있으면 베리언트, 사이즈, 안클릭 등의 프라푸스 조합을 통해 장바구니 담기, 구매하기, 찜하기 등 수십 개의 다양한 버튼 상황에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변경이 필요할 때 한 곳만 수정하면 모든 곳에 반영되어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UI 일관성이 유지되어 사용자 경험이 향상됩니다. 이것이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이 패턴을 적극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퀴즈 6번입니다. 리액트 컴포넌트를 레고 블록에 비유할 때 이 비유가 강조하는 컴포넌트의 두 가지 핵심 특성은 무엇인가요? 한 번, 고정된 크기와 동일한 색상. 두 번,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도 다른 컴포넌트와 자유롭게 연결, 조합될 수 있음. 세 번, 한 번 조립하면 분리할 수 없음과 영구적인 상태 유지. 네 번, 순차적 실행과 단방향 데이터 흐름. 생각해보세요. 퀴즈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도 다른 컴포넌트와 자유롭게 연결, 조합될 수 있음. 레고 블록 비유는 두 가지 핵심 특성을 강조합니다. 첫째, 각 블록, 즉 컴포넌트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자체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독립적이면서도 다른 블록과 자유롭게 연결되어 더 복잡한 구조, 집, 자동차, 우주선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액트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작은 UI 단위가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도 다른 컴포넌트와 조합되어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퀴즈 7번입니다. 버튼 프라푸스 인터페이스에서 칠드런의 타입이 리액트 노드로 정의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버튼에는 반드시 문자열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 문자열, JSX 요소, 배열 등 리액트가 렌더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식 요소를 유연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 타입스크리프트의 기본 타입으로 지정되어 있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번, 버튼 클릭 시 실행될 콜백 함수를 전달받기 위해서이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퀴즈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문자열, JSX 요소, 배열 등 리액트가 렌더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식 요소를 유연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액트 노드는 리액트가 렌더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타입입니다. 문자열, 숫자, JSX 요소, 배열, 널, 언디파인드 등을 모두 포함하죠. 이를 통해 버튼 컴포넌트는 단순히 확인이라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아이콘과 텍스트의 조합, 로딩 스피너 등 다양한 자식 요소를 유연하게 받아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설계의 핵심입니다. 학습을 마칩니다. 리액트와 넥스트, JS의 핵심 패턴을 모두 배웠습니다. 컴포넌트 설계, 커스텀 훅, 넥스트, JS 설정, SSR과 CSR의 차이, 로딩 상태 관리, 그리고 에러 바운더리까지. 이 모든 개념은 실무에서 매일 사용하는 필수 지식입니다.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작은 컴포넌트 하나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개발 여정에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